자, 이번 시간은 252페이지예요. 현금 수지 또는 영업 수지가 나옵니다. 자, 목차를 보게 되면요. 02번 영업 수지의 추정. 자, 02번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겼더니 255페이지예요. 25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03번 매각 현금을 하면 괄호 끝에 보니까 지분 복귀의 계산이 있죠. 지분 복귀에.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출표를 확인했더니 영업수지를 묻는 것이 무려 16번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10번 넘어가면요. A급입니다. 16번이요. 지분 복귀의 단독 문제는 딸랑 한 번요. 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업수지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니까 앞에다가 별표 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영업수지는요. 얘는 다른 말로 소득이득이다. 주로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죠. 사용 수익에서 생기는 이득이 되고요. 반면에 지분 복귀액은 자본 이득이다. 즉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이다.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흐름은 여러분들이 전환관역 공부 다 했으니까 어느 정도 흐름은 아시겠지만은요. 이제 하나씩 풀어서 볼게요. 먼저 조소득. 이때 조소득이 쉬운 말로 총소득, 총수익입니다. 총수익. 총수익 종류가 두 가지네요. 가능한 총수익과 유효한 총수익입니다. 요거부터 비교해서 공부하자. 예. 요 차이점은 이제 가운데 두 개 단어 차이 때문인데요. 자, 간단한 예를 들면요. 이렇게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 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총 몇 세대가 돼요? 3, 4, 12, 12세대. 편의상 각 세대마다 연간 임대료가 똑같다고 가정해요. 세대당 1,000만 원씩 잡을게요. 1,000만 원. 그러면 곱하기 하면 되겠네요. 12세대 곱하기 1,000만 원. 얼마가 된다? 1억 2천이죠. 얘가 뭡니까? 가능한 총수익입니다. 가능한 총수익은 자, 세대 곱하기 이제 단위당 임대료 곱해주면 돼요. 얼마? 1억 2천입니다. 자, 공실은 잘 아시죠? 공실. 공실이 뭐냐? 자, 12세대 가운데 끝에는 이 세대가 1년 동안 임대가 안 되었어요. 뭐지? 공실. 공실이면요, 수입으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빼는 거지. 공실이 얼마? 마이너스 1,000입니다. 다음에, 불량부채는 쉬운 말로 밀린 집세. 자, 이 세대가요, 1,000만 원인데, 6개월치는 집세를 잘 내다가, 나머지 절반, 6개월치는 집세를 계속 미루고 있대요. 절반 밀렸죠, 얼마? 500만 원. 얘는요, 수입으로 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량부채가 얼마? 마이너스 500. 합치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500. 수입이 아니에요. 다음에 기타 소득은요, 임대 목적 이외 기타 수입이니까 마침 이 앞에 자판기를 설치했대. 자판기도 연간 수입이 발생하죠. 얘를 한 500 잡을게. 그래서 이때 기타 소득이 500만 원 들어갔대요. 그러면 얘를 정리하니까 얼마가 돼요? 1억 1,000이죠. 1억 1,000만 원. 얘가 바로 유효한 총수익이다. 일반적인 총수익은 바로 유효 조소득입니다. 그래서 총수익은요, 가능한 총수익, 유효한 총수익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총수부터 출발하는데요. 이제 빼는 게 하나, 둘, 셋. 순서대로 보셨죠? 처음에 경비 빼고, 두 번째는 은행에 빚 갚고, 마지막으로 세금 내죠. 내가 수지분석입니다. 항상 수지분석 그러면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자, 그래서 경비 빼면 총수익에서 비용 빼요. 그러면 순수익이지. 순수익입니다. 그럼 순수익에서 은행에 원리금 갚자, 빚 갚자. 갚게 되면 세전, 세공제전 현금 수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금 내자. 세금 내면 세후가 되거든요. 항상 투자의 흐름은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세후까지 계산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항상 이 흐름에 입각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세금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항상 세후까지 딱 계산하고 얘가 이제 내 호주머니 들어온 알짜 수익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주로 수지분석입니다. 수지분석. 한번 볼까요? 자, 유효 조초액이 1억 1,000인데요. 1년치 영업 경비.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경비니까 뭐겠습니까? 관리비. 관리비. 또는 뭐 전기료, 수도료, 보험료, 또는 계산세. 뭐 등등 많습니다. 그죠? 얘를 1년치 잡으니까 7천만 원이다. 4천 잡을까요? 4천만 원이다. 그럼 순수익이 7천이죠. 7천. 7천만 원이 순수익이 됩니다. 이제 은행이 빚 갚자. 얘를 지으면서 은행에 대출받은 게 있겠지. 이때 갚는 원리금도 1년치 원리금 따지니까 1년치가 1,000만 원 잡을게요. 그러면 세전이 얼마 나와요? 6천만 원. 세금 내죠. 자, 이때 소득세를 한 500 잡을게요. 5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세후 수지가 얼마? 5,500만 원 나오더라. 그러면 요 숫자는 계산 흐름은요, 매년마다 안 빠지고 나옵니다. 안 빠지고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이 자체로도 문제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박스 보기 지문에다가 일일이 숫자를 다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서 예를 구하시오. 세후 현금 수지가 얼마냐, 이런 계산 문제. 아니면 이제 숫자를요, 요만큼만 줘. 이만큼 주게 되면 뭘 구하지? 순영업 소득 구하시오. 그래서 이 자체에서 단독 문제는요, 순영업 소득 구하시오. 짧아요, 짧아. 다 주면서 뭐지? 세후를 구하시오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 둘, 두 가지인데, 요거 말고도 다음 진도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적어도 언제든지 이런 계산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영업경비가 중요하고 소득세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럼 경비를 보게 되면 우리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255페이지요. 맞습니까?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보시면 목차 3번 순영업 소득에서 괄호 2번 있죠. 영업경비. 자, 표가 납니다. 경비가 많잖아. 자, 재산세, 보험료, 또는 오른쪽에 수리비, 광고비, 광고료, 전기세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대충 보시고요. 하나만 조심하자. A2번. 재산세만 동그라미. 재산세는요, 경비에 들어갑니다. 왜? 내가 이 건물에 갖고 운영하게 되면 세금 내야지, 재산세. 얘는요, 운영이면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러나 2번 있죠. 포함되지 않는 것, 항목 많은데요. 자,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기업번, 공실과 대손 충당금, 첫자 공 동그라미. 니은번, 부채 서비스액 첫자 부 동그라미. 세 번째, 영업 소득세, 소득세 소 동그라미. 리을번요, 감가상각비 감 동그라미. 합치니까 뭐지? 공부소감. 여러분들
제가 물어봤잖아요. 공부하는 소감이 쉬워요? 어렵다고 했잖아요. 공부 소감. 따라서 경비에 속하지 않는 거 뭐지? 공부 소감. 얘는 경비에 속하지 않는다. 공부 소감은 바로 돌리시고 공부 소감. 자, 공부 소감 경비에 속하지 않는다. 얘는 아주 빈출입니다. 그러면 은행의 빚값자 부채 수입비석은 다른 말로 뭐죠? 얘가 바로 원리금 상환액이죠. 이꼴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또 같은 말로 저당 지불액입니다. 저당 지불액.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요 고루고루 묻거든.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 부채 수입액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소득세는 계산문제 나올 적에는 항상 묻거든요. 여기까지도 출제가 몇 번 되었으니까 꼭 내 걸로 만들어주세요.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는요. 우리 책은 한 장 넘어갑니다. 254페이지. 254페이지. 중간에 박스 나와 있죠. 박스. 왼쪽, 오른쪽 두 개 나오네. 두 개. 그러면 둘 다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 많이 묻는 것이 왼쪽을 많이 물어. 왼쪽 보게 되면 옮겨 볼게요. 먼저 순영업 소득. 에서 플러스 대체 충당금. 다음에 감가상각비. 다음에 이자 비용. 좀 복잡해요. 이만큼 계산하면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이걸로 끝난 거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 여기서 최종적으로 소득세가 나와요. 우리 학원 바로 앞에 주한역이 있죠. 근처에 시장 나옵니까? 시장.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있어요? 좀 동네가 많이 나아갔겠네. 재래시장이니까. 일단 자 가까운데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먹자골목이 있지. 제가 먹자골목 가서 간식거리를 왕창 사왔거든. 예. 오늘 좀 약간 살살하잖아요. 오늘 같은 날 제가 순대를 이만큼 사와서 순대 좋아하시죠? 예. 또 남자분도 계시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소주도 소주도 딱 어울리잖아. 제가 순대랑 소주를 이만큼 사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먹자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같이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얼마나 좋아요. 예.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순대랑 소주를 먹자고 하니까 예. 여러분들은 감히 거절 안 하잖아요. 맞죠? 그죠? 예. 안기껏. 예. 순대를 먹자 하니까 여러분들은 감히 거절 못 하더라. 순대를 먹자고 하니까 감히 거절 못 하더라. 순대감히. 예. 따라서 순대감히. 따라서 소르션은 이제 뭐 부담 갖지 마시고 뭐지? 순대감이. 그런데 감가 이자는 빼는 거잖아. 얘가 왜 그러죠? 우리가 투자해서 뭐지? 얘가 바로 절세. 세금 혜택이 있거든요. 부동산 법인 차리면 얘는 세금에서 감면돼. 또 이세 비용도 대출이자 이것도 법인 차리면요. 이것도 자 과세에서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뭐지? 공제 항목이니까 절세. 공제 항목이니까 빼는 거야. 뭐만 빼? 감이만 빼요. 공제받아. 감이만. 그래서 순대 감이 중에서 감가 이자만 공제 빼는 거고 나머지 다 더해주면 돼. 자 그러면요 교재 보니까 오른쪽에 또 뭐가 있죠? 요거 나오죠.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예. 대체충당금 더하고 원금 더하고 강가는 빼지. 예. 그래서 이제 얘는요, 첫자만 세대 원감 이렇게 체크해주고요. 세대 원감. 세대 원감. 그러니까 순대감이 하나, 세대 원감 하나, 금액은 똑같이 나와. 복잡하게 둘 다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록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계산 문제만 나왔다면 뭘 풀면 돼? 순대감위로 푸시면 돼. 순대감위로. 금액은 똑같이 나옵니다. 또 세대 원감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일단 순대감이다. 자, 소득세 어떻게 구한다? 순대감이에다가 세율만 곱해주면 돼요. 문제 확인. 오늘 프린터 봅니다. 기출지문. 6번이요, 6번. 6번 봐요. 자, 그러면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자, 영업 소득세 구하시오. 박스. 순대감이 떠올리시고. 순수익 얼마? 불러줘요. 1000. 대체수당금 얼마? 200. 더해주고. 감이는 빼내. 감가 얼마예요? 감가? 150요. 이자 얼마? 250. 순대감이 얼마나 쉬워요? 암산 안 돼요? 1200에서 400 빼면 되겠네. 800. 표를 보니까 세율 몇 프로입니까? 세율 몇 프로? 20% 곱하기 20% 0.2. 암산이 28이 16, 160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서 항상 소득세만 나왔다면 뭘 조심한다? 계산 문제. 그래서 순대감이 자료가 주어지니까요. 순대감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순대감이 소득세. 어른까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도 결국 반복되거든요. 항상 포인트를 말하겠지. 경비에 속하지 않는 것 공부소감. 소득세는 뭘로 구한다? 순대감이로 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영업수지 계산입니다. 다음에 지분복귀액은 제가 안 쓸게요. 왜? 딸랑 한 번 나왔으니까 처분할 때. 처분할 때. 자, 그러면 우리 책을 보게 되면 책을 보시면 한 장 넘어가요. 256페이지. 자, 박스 있죠? 자, 매도가격에서 빼는 거 하나, 둘, 셋. 요거야.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똑같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 경비가 뭐지? 매도 경비 빼니까 순자가 붙지. 순매도에. 두 번째 빚 갚자. 미상한 저당 잔금을 빼니까 빚 갚으니까 세전 지분 복귀. 마지막으로 세금 내자. 이때 세금 내로 자본 이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죠. 이거 빼니까 세후가 나오지. 그래서 이 편은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예. 원리가 똑같습니다. 딸랑 한 번 나왔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박스가 뭐죠? 자본 이득세. 얘는요, 다른 말로 양도소득세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 박스는요, 큼직하게 X 버리세요. 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예. 안 나와요. 버리시면 돼요. 우리는 뭐만, 세금은 뭐만 하면 되지? 소득세, 뭐? 순대감이만 아시면 돼요. 이어서 25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다가 별표 3개 하시고요. 3개. 왜 3개지? 뻑하면 3문제 나오니까요. 뻑하면. 필수 2문제입니다. 무조건 2문제 이상 나와요. 정말 중요합니다. 1번 의부터 봅니다. 표가 나와요. 표는 뭡니까? 첫 번째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두 번째,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 이 표는 중요한데요. 설명은 잠시 미루고 목차부터 먼저 봐요. 02번,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1번,
오림셈법은요. 다시 괄호 1번 성수법 한 장 넘겨세요. 259페이지 첫 줄 괄호 2번 수익률법 공식 뒷담 많죠. 이 공식을요. 다 암기해야 됩니다. 제가 퀴즈 낼게요. 33은 뭐? 9구단. 33은 뭐요? 3 곱하기 3. 9. 불러주세요. 4, 7이 28. 이런 식으로 암기해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9구단 나오듯이 이 공식은요. 줄줄줄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공식들은요. 그냥 갖고 놀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합격 수준입니다. 예. 아이고, 막 복잡하니까 포기해. 예. 안 돼요. 일단 여기까지는 출제가 필요되고 있으니까 필수 코스예요. 예. 아무리 많아도 워낙 중요하니까 출제인들이요 계속 내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들은요 그냥 복잡하다고 버리시면 안 돼요. 갖고 놀아야 됩니다. 구구단처럼. 260페이지. 260페이지. 목차 2번 비율분석법. 1번 대부비율. 2번 부채 감당률. 다음 페이지. 3번 채무불이익률. 등등등등 박스가 또 아이고 골치 아프죠. 예.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다 암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암기해요. 암기. 예. 암기력이 5되기 때문에 제가 1월달, 2월달에 오늘부터 암기하면 될 거니까요. 일부러 뺀 거예요. 예. 미리 암기해버리면 머리가 예. 골치 아프잖아요. 예. 다음에 264페이지. 03번. 화폐 시행가치를 고려한 방법.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 얘는요. 1월달, 2월달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요. 목차 2번 순현가법. 약으로 NPV가 되고요. 한 장 넘어가요. 266페이지 3번 수익성 지수법. 약으로 PI가 되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4번 내부 수익률법. 약으로 IRR입니다. 이 세 가지는 1월달, 2월달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내용이 전부 다 구구절절 중요합니다. 힘들어요.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처음부터 봅니다.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257페이지 01번 표가 납니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과 안 하는 방법.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노트 뒷페이지 오신데 강의 노트 뒷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목차를 보니까 먼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습니다. 우리 저건 뒤에 나왔는데요. 얘는 그게 세 가지가 뭐지? 순현가 MPV법, 수익성 지수 PI, 내부 수익률법 IRR입니다. 세 가지. 얘는 1월달, 2월달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오림셈법. 얘는 다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수법과 수익률법이에요. 두 가지. 공식 되게 복잡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율분석법입니다. 이상 세 가지가 구체적인 투자분석 기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식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 3번을 묶어주고 이렇게. 여기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 네모. 네, 이렇게. 얘가 너무 중요해요.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요, 고려합니다. O가 되고. 나머지는 고려 안 합니다. X가 되고요.
잠시 연습합니다. 지난 시간 요거 기억납니까? 그림. 현재 만원 넣었다. 5년 뒤 얼마가 될까요? 기억납니까? 얘가 뭐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그럼 미래가치 구하는 거잖아. 얘가 바로 할증이다, 할인이다. 할증시킨다. 이거로 미래가치. 거꾸로. 그럼 얘가 이제 14,693원 나왔습니다. 그죠? 예. 5년 뒤에 14,693원이 같은 조건으로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하면 역시 만원 되겠지. 그러면 얘가 바로 일시불의 현재 가치죠. 이때 이제 현재 가치 구할 때 얘를 바로 현가화 시킨다. 현재 가치 구하면 현가화 시킨다. 얘를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이꼴 할인시킨다. 현가화 시킨다, 할인시킨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이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불러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현가화 시킨다, 할인시킨다, 반드시 현가자가 붙거나 할인자가 필히 붙어야지 고려하는 겁니다.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뭐지? 현가화해. 현가 또는 할인시켜. 뭡니까? 현가화. 현가자가 붙거나 할인자가 붙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현가자가 없어. 할인자가 없어. 현가화 안 해요. 할인 안 시켜요. 그런 것들이 나머지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장 가치를 고려하니까 현가화 시킨다, 할인 시킨다. 제목 보세요. 바로 딱 나왔네요. 할인 시킨다. 바로 나와버렸네. 또 좀 있으면 못 막이지만은요. 이것들은 전부 다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수많은 공식들은요. 이 공식이 엄청 많아. 얘는 뭐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현가자가 없어. 할인자가 없어요. 현가자가 없다. 할인자가 없으니까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자, 표를 보니까 박스 안에 뭐가 있죠? 나와 있죠? 단순 회수기간법.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 회수기간법.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이다. 잘 나옵니다. 제목 봐도 현가자가 없잖아. 할인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왜? 할인자가 없잖아. 현가자가 없잖아. 이거 내세요. 만약에 회수기간법인데 현가자가 붙어. 이것도 있어요. 두 가지. 이런 현가자가 붙었잖아요. 붙으면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얘는 아니에요. 현가자가 없잖아요. 보통 단어 빼버리면요. 그냥 회수기간법 하게 되면 주로 이제 할인자가 없으니까 시가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유일한 점은 앞에 현가자가 붙게 되면 뭐지? 붙게 되면 시간가치를, 왜? 현가화했으니까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생각보면 알 수 있겠죠? 한번 우리 교재를 보시면 교재 볼까요? 교재 258페이지요. 258페이지. 밑에 큰 박스 있죠? 큰 박스. 제목이 뭐죠? 회수기간법. 할인처가 없잖아. 현가자가 없잖아. 뭐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259페이지 맨 밑에 박스. 제목이 뭐죠? 회계적 이익률법. 할인자가 없잖아요. 현가자가 없잖아요. 뭐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꾸 반복합니다. 얘는요, 빈출이에요. 예. 단순. 빈출입니다.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은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이제 구분됐잖아요. 구분했습니다. 이제부터, 자, 크게 구분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씩 보자, 하나씩 보자. 편의상 1번부터 먼저 볼게요. 할인현금법은요, 조금 뒷페이지죠, 뒷페이지.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자, 03번.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해서 할인 현금 수준수입니다. 그게 세 가지죠. 요거. 순정가법 MPV.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법 PI법. 그 다음에 내부 순율법 IR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순정가법 MPV.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두 번째가 수익성 지수법. 약으로 PI가 되고요. 세 번째, 내부 순율법 IRR법입니다. 세 가지.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공통점은요, 오른쪽에는 단어의 조합이 똑같아요. 단어가. 수익형가, 비용형가. 그럼 이것도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알듯이 이거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이꼴 순수익이죠. 여기다가 뭘 집어넣자? 현가자만 집어넣죠. 현가. 그럼 답이 나왔네. 수익형가 빼기 비용형가는 뭐지? 순형가. 순형가 쉽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순형가는 뭐라고 했다? 수익형가 빼기 비용형가입니다. 다음에 수익성지수는요, 이제 빼기가 아니고 나누기죠. 분자분모. 수익형가 나누기 비용형가예요. 수익형가 나누기 비용형가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가 됩니다. 세 번째, 내부 순율법은요, 양자를 같게 만들어요. 수익형가 이꼴 비용형가를 같게 만들어요. 같게 만드는 할인율.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 됩니다. 자, 볼까요? 현가자가 붙거나 할인자가 붙으면 뭐라고 했다? 시장을 고려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봐. 현가자가 붙고, 다 현가자가 붙네. 다 현가자가 붙잖아. 현가자가 붙고 할인자가 붙고요. 그럼 모두가 뭐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무조건 뭐 현가와 시켜서 비교합니다. 현가. 그러면 기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요, 참고로 1월달, 2월달 설명을 상세히 드렸으니까 혹시 설명을 참고하시면 지난건 참고하시되 결과를 보시면요. 기준. 네모 3개 나옵니다. 순형가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0보다 크다. 저 플러스를 말해요. 플러스. 수익형가가 100원이고요. 비용형가가 70원이다. 당연히 빼니까 뭐지? 30원 플러스 수익이 30원 생겼잖아. 마이너스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봤지. 예.
비용이 120이다. 마이너스 20이 나오잖아요. 예. 이럴 때는 투자 안 한다. 그래서 순영가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플러스일 때 투자 결정입니다.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분자 분모인데 항상 분자 분모가 나타나면 기준이 1이 됩니다. 1. 1보다 크면 투자 결정, 1보다 작으면요 비용이 많네 투자 기각.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부 수익률은 쉬운 말로 똑같은 말이 있고 기대 수익률 또는 예상 수익률.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기대 수익률은 뭐보다 커야 되겠지? 요구 수익률입니다. 항상 요구 수익률은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요거는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내부 수익률이 요거보다 클 때 투자 결정이다. 여기까지가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다. 똑같은 하나 수익현가와 평가를 사이에 두면서 빼면 순영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입니다. 모두가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습니다. 할인자가 다 붙잖아요.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자, 설명 끝났습니다. 다음에 2번 넘어가요. 어림셈법. 이는 앞에 지죠. 어림셈법. 어림셈법이 257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만세 불러드립니다. 여러분들 설명 안 들으면요. 방법이 안 나와. 공식이 하도 많으니까요. 1번 성수법. 다음 페이지 박스 공식 4개야. 4개.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 수익률법 박스 공식이 4개야. 4개. 예. 이 8개 공식을요. 여러분들 오늘 2시간 머리 싸매가면 암기 다 했어. 기분 좋을까요? 택도 없어요. 내일 되면 다 까먹어버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시하게 저도 마찬가지라. 죽으라고 암기했어요. 내일 다 까먹어요. 내일 또 죽으라고 암기해서 모레 다 까먹어. 그러니까 이제 암기라는 게 예. 그만큼 반복을 엄청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거지로 암기하면 힘드니까 성수법, 수익법도 저만 잘 따라오시면요. 의외로 이거 좀 정리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요령이 있거든요. 요런 거 잘 따라오시면 돼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 오십니다.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니까 왼쪽은 성수법, 오른쪽 수익률법입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출발은요, 요렇게. 역수 적어줘요. 역수. 그럼 뭡니까? 성수법의 반대가 수익률. 수익률 반대가 성수야. 그럼 여러분들 4개 다, 8개 다 따로 암기할래요? 하나만 암기하면 됩니까? 얘만 암기하면 이거 반대가 이거든. 또 반으로 줄어들었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확 똑 부러지게 되면 나머지는 반대가 이거야. 반대, 역수니까. 상식적으로. 수익률은 아시죠? 얘는요, 수익률이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겁니까? 높은 게 좋죠. 그럼 이제 네모되어 있는 네모. 네모된 건 뭐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수익률은 당연히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럼 이제 얘는 역수니까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을수록. 얘는 낮을수록 유리해.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렇게 체계를 잡아야 돼, 체계를. 역수만 해도 벌써 부담 확 줄어드니까. 그런데 논리적으로 얘는 높은 게 좋아, 당연해요. 얘는 낮은 게 좋아. 이미 이제 기본적 이해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요, 성수가 이제 하나, 둘, 세 개, 4개 나오잖아.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순소득, 조소득 성수.
두 번째가요, 선소득 성수. 세 번째가 세전 현금 수지 성수. 네 번째가요, 세후 현금 수지 성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차례대로 암기가 돼. 차례대로 정리가 돼요. 나왔지? 조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 예.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성수, 예.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 성수.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이제 딱딱 세개 잡힐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총수익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면 세후잖아. 예.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나중에 다 뒷표도 다 연결되는 거야. 우리는요, 얘만 딱 보는 순간에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여기서 성수가 4개 나오네. 조, 성수, 순, 성수, 세전, 성수, 세후, 성수. 되시겠죠? 이때 조가 두 가지죠. 가능 조수득, 유효 조수득. 우리 시험 계산 문제가요, 유효라고 넣어주면 여러 하면 되는 거고, 가능 넣어주면 이걸로 기준하면 되는 거고요. 딱 제시를 하거든. 각각 분자 분모. 사실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반복해서 틀만 잡아버리면, 반복하시면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그럼 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둘둘 묶어줘요. 이렇게 둘둘 묶어줘요. 묶었습니까? 둘둘. 그러면 둘둘 공통점이 보이거든. 지금부터 이 공식이 막연하게 암기해버리면 내일 다 까먹어버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 설명 듣고 확인하세요. 이게 정말 머리 싸맬 만큼 복잡한 건지 아니면 초등학생이 들어도 암기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세요. 여러분 판단하세요. 예,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자, 그럼 지금부터 둘둘 묶었으니까 공통점을 따져봅니다. 분자, 분모, 각 공식 4개 나왔죠? 그러면 앞에 그 두 가지 성수는요, 총투자액, 총총 나누기입니다. 총총 나누기. 총투자액 나누기입니다. 총투자액. 다음에 뒤에 그 두 개는요, 지분투자액 나누기. 지분 나누기. 지분투자액 나누기.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10억 주고 건물을 사서 내 돈 지분이 3억이다. 은행에 저당 대출이 7억이다. 뭔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얘는요, 총총이니까 얘가 들어가. 10억. 총투자해. 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지분이니까 저당 치워버리고 3억 나누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성수 4개도 자연스럽게 4개가 있죠. 그럼 이제 분자만 떠올려. 분자만. 얘는 뭐지? 총총 나누기. 얘는요, 지분 나누기. 자, 분자 지금 끝났습니다. 한 번 더. 위에 거는 총총 나누기, 밑에 거는 지분 나누기. 여기까지 대답해서 쉽다, 어렵다. 들으셨죠? 그죠? 쉽다고 했어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요 4가지가 있는데 총총 나누기, 지분 나누기. 우리 시험은요, 여기다 지분 넣어버려. 공식 풀어서 묻거든. 요거를 총으로 바꿔서 물어. 그것만 안 속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총을 지분을 총으로 바꿔서 묻거든. 문장으로 풀어서 묻는데, 예. 총이 지분이 총,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예. 잘 묻습니다. 자, 분명히 분자 끝났어요. 여러분 쉽다고 확인했거든요. 확인하면서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분모. 분모도 쉬운지 어려운지 확인합니다. 분모는요, 조소득 성수니까 얘가 그대로 딱 땡겨주면 돼. 조소득. 순소득 성수니까 나누기 순소득. 세전 현금 수지니까 분모가 세전. 세후니까 세후가 돼요. 분모는요, 조조, 순, 순, 세전, 세전, 세후, 세후. 어려워요? 재미있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웬만하면. 여기까지 설명은 거의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도 따라옵니다. 아시겠어요? 예. 금방 암기해버려요. 분자는 뭐지? 총총. 예. 얘는요, 지분. 분모는 얼마나 쉬워. 조조, 순, 세전, 세후, 세후. 처음 들어도 정리가 되는데 여러 번 반복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예. 성수법. 예를 들어 볼게요. 특히 얘가 중요해요. 순수로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옵니다. 총 투자액 나누기 순영업 소득인데요. 그럼 얘는요, 어떤 상가 건물을요, 총 70억, 50억 됐어요. 50억 주고 샀대. 총 얼마? 50억. 그런데 이 상가가요, 1년 동안에 순영업 소득이 10억 들어온다. 숫자는 따로 썼죠. 상가를 50억 주고 샀는데 이 상가가 1년 동안에 순수익이 10억 들어와요. 불러줘요. 얼마인지. 얘가 뭐죠? 순소득 성수. 뭔지 아시겠죠? 성수. 그러면 이 성수 5가 뭐냐? 잘 따라오세요. 상가를 50억 주고 샀는데 순수익이 10억이죠. 순수익이 10억이면 앞으로 몇 년 벌어야지 본전 건진다? 5년 벌어야지 본전 건진다. 맞습니까? 오케이?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뭘 말하지? 본전 건지는데 걸리는 기간. 이를 고상한 말로 자본 회수기간 이렇게 불러요. 자본 회수기간. 얘는 잘 나옵니다. 자본 회수기간. 그래서 순수익이 10억이야. 5년 벌면 본전 건지인데, 예. 따라서 이 성수가 바로 본전 건지는데 걸리는 기간, 자본 회전을 말한다. 그러면 얘를요, 올라가요. 이것을 서로 틀린 말이지. 예? 바꿔서 묻거든요. 얘가 뭐지? 얘는 순소득 성수를 가리킵니다. 만약 얘는요, 성수가 5가 나왔잖아. 5가 나왔죠? 만약 5가 아니고 2가 나왔대. 5가 좋은 겁니까? 2가 좋은 겁니까? 이게 좋은 건 2년 만에 붙는 건지니까. 그러니까 성수는 낮을수록 유리하다. 그죠? 여기까지가 성수입니다. 성수. 그럼 여러분 공식 단어 보시면서 전부 다 얘들은 평가자가 없잖아. 할인자가 없잖아. 평가자가 안 들어가요. 할인자가 안 들어가. 어떤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예. 성수 정리됐죠? 예. 그래서 한번 듣고 나면 생각보다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에요. 성수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게 다 풀어서 뭐지? 개가지 지문들입니다. 다음에 수익률은요. 첫 번째 총자산 회수율. 두 번째 종합환원율.
세 번째가 지분 배당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후 수익률입니다. 네 가지가 있더라. 근데 미리 제가 답을 불러드렸습니다. 요거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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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수. 거꾸로, 거꾸로. 그러니까 앞에 거 네 개는 확실히 따라오셨죠. 그러면 오른쪽에 네 가지는요, 단어만 좀 여러분이 유념해서 챙겨 기억하면 돼. 단어 역수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요, 총이 내려와요. 조가 올라가지. 종화는요, 총이 내려오고 순이 올라가고 역수니까. 얘는요, 지분이 내려오고 다음에 세전이 올라가고요. 역수. 얘는 지분이 내려가고 다음에 세후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싹 바꿔서 요거 대신에 지분 넣었다. 틀린 말이 되고요. 세전을 싹 바꿔서 세후를 넣었다. 하나만 싹 바꾸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상 8개인데 2번, 3번, 2번, 3번 묶어주고 2번, 3번 묶어주고요. 그래서 2번, 3번을 많이 반복하세요. 많이 반복. 왜? 많이 잘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이것도 주면 되겠네. 순소득 성수의 역수는 종합하는 일이다. 맞는 말입니다. 지분 배당률의 역수는 순소득 틀렸지. 세전 성수지. 이게 다 구구절 다 시험 지문들 되거든요. 그러면 수익률도요, 역수니까 공식은 성수 반대로 해석가 돼요. 얘도 똑같이 현가차가 없잖아. 할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현가차가 없어, 할인자가 없어, 기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않는 방법. 이상으로 성수법, 수익률법 체계를 잡아주면 돼요. 여기까지. 다음에 260페이지요. 목차 2번 비율 분석법. 자, 그래서 일단 2번 끝났어요. 그래서 3번은요, 금방 끝나니까 요거 설명 다 드리고 쉬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비율 분석법. 종류가 또 되게 많네요. 1번 대부 비율 LTV. 그리고 2번 부채 감당률 DCR. 다음 페이지. 3번 채무 불이익률. 4번요 공실률. 4번 X 버리세요. 5번 영업기비 비율. 6번 소득비율. 그리고 6번 X 버리세요. 버리세요. 7번 유동비율. 7번 X 버리세요. X가 몇 개입니까? 4번 공실, 6번 소득비율, 7번 유동비율. 안 봐도 괜찮아요. 오히려 안 보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버리시고. 그러면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자 1번, 2번, 3번 있죠. 1번, 2번, 3번. 얘를 집중합니다. 무슨 말이죠? 기왕이면 암기를 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암기를 하는 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비율분석법 3가지. 자, 첫 번째가 대부 비율. 두 번째가 부채 감당률. 세 번째가 채무 불이익률입니다. 얘도요,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아까 X 세 개는 다 버리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부비율은 우리가 흔히 LTV라고 부릅니다. 분모가 부동산 가격이고요. 분자가 용자금, 대출금입니다. 숫자 넣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 얼마? 5억 잡을게. 5억 잡을게. 은행에서 LTV를요, 60% 잡을까? 60% 해주겠대, 대출을요. 대출금 얼마? 암산. 5억이 60%. 얼마가 돼요? 3억.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예. 집값의 몇 프로를 대체해준다, 이 말입니다. 대부 비율. 늘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음에 부채 감당률입니다. 분자가 순영업 소득입니다. 분모가요, 부채 서비스입니다. 오늘 먹을 게 참 많네요. 순대도 먹어야 되고 소주도 마셔야 되고 아까 전에. 근데 그보다도 또 오늘 점심을요, 뭐를 먹자? 순두부를 먹자. 암기를 위해서. 뭘 먹어요? 순두부. 나왔네. 순두부. 따라서 부채 감당률 순두부. 순 나누기 부입니다. 얘가 부채 감당률입니다. 채무 불이익률입니다. 분자가 영업 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입니다. 나누기 유효 조소득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요, 저를 보시면 제가요, 돈이 좀 많아 보입니까? 돈이 영 없어 보입니까? 아, 많아 보여요? 좀 부티가 나나 봐요, 부티가. 감사합니다. 일단 저보고 돈이 많아 보이는데,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부자란 말이죠, 그죠? 예. 제가 부유하잖아요. 누가 부유하대요? 영철이가. 영철이가 부유하대요, 암기껏. 영철이가 부유하대요. 예. 영부유. 영철이가 부유하대요. 영부유. 그러면요, 항상 얘는요, 우리 시험은 분모를 무엇에 대한? 이렇게 문장을 묻거든. 유효 조소득에 대한 경비와 부채의 비율이다 하면 맞는 말이잖아. 그런데 얘를 싹 지워버리고 순영업 소득에 대한 하면 틀렸지. 하나만 싹 바꿔 묻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 장난칩니다 하시겠어요? 예. 장난치는 단어 하나 싹 바꾸는 거 속지 말지 말입니다. 다시.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잖아, 순두부. 계산 문제도 잘 나오거든, 계산 문제. 순두부, 저 한번 보여요. 순두부. 앞으로 이거 쫙 보게 되면, 순두부. 얘가 뭐지? 짝대기 꺼버리면 부채 감당률, 순두부. 얘가 얼마? 7천. 얘가 1,000이지. 예. 따라서 순영업 소득이 7천. 부채 서비스이 얼마? 1,000. 얼마가 된다? 7. 계산 문제. 아시겠죠? 채무율 영부유. 영업경비 0. 부채 서비스의 유효조수등. 영부유. 오케이? 영부유. 영업경비 4천. 부채 서비스의 1,000. 유효조수 1,000이다. 영업경비가 얼마예요? 네. 4,000요? 부채가 얼마지? 1,000.
다음에 유효소득이 1억 1000이다. 그러면 11분의 5가 되겠네. 그죠? 계산하면 되지. 이건 뭐지? 계산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가요. 구구절절 모든 단어가 전부 다 저 흐름에다 숫자 쭉 넣어주면서 계산 문제 구하라. 예. 풀어서면 이론 지문이 되고 숫자를 다 집어넣게 되면 계산 문제가 되고요. 반복하면요. 이게 할 일 없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자, 단어 다 봤죠? 순두부, 영부위 다 했잖아. 평가자가 없잖아. 할인자가 없잖아요. 할인자가 없고 평가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시겠습니다. 각각 분자 보면 돼. 지금부터 자 분자를 신경을 쓰자. 리에크. 보통 이거잖아요. 분자 값이 크면 클수록 이 값도 커진다. 맞죠? 예. 분자 값이 클수록 이 값도 커진다. 맞잖아. 수학적으로. 예. 분자 값이 클수록 이 값도 커진다. 이것도 우리 시험 지문 나와요. 한번 잡으세요. LTV는요. 대출금이 많을수록 대출이 높아지는데 대출금이 많은 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은행에 빚이 많다는 말이잖아. 그렇죠, 그죠? 얘는요, 높을수록 불리합니다. 대출이 많다는 말입니다. 공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야. 분자가 순수익이잖아. 순수익이 많은 건 좋다, 나쁘다? 얼마나 좋아요? 얘는요,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다음에 얘는 영부유. 경비가 많고 부채가 많으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아주 안 좋잖아. 얘는요, 높을수록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가요, 이렇게 나와도 이런 분들이 풀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높을수록 낮을수록. 그럼 잘 봐. 잘 보시면 이걸 한눈에 딱 비교하니까 높을수록 좋은 게 딱 한 개네. 셋 중에서. 뭐죠? 높을수록 좋은 거는 딱 한 가지네. 뭐?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이게 잘 나옵니다. 분자 보면은 기준이 1이지, 1.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수록 순수익이 많단 말입니다. 1보다 클수록. 1에 가까울수록 1보다 작으면 순수익이 적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시험은요.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수록 또는 높을수록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부채 감당률은요. 1보다 낮을수록 또는 1에 가까울수록 1보다 작다는 말이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 그래서 얘는 빠릿 돌리시고요. 이상으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불소법을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매우 어려운 파트였습니다. 쉬었다가 금융 들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